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목욕탕 좋아하는 2%를 위한 아이템. 목욕탕에 있다가 나오면 손이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네. 엄마야? 발도 쭈글쭈글해지고 거기에 엄청난 과학이 있다고. 쭈글쭈글해지는데 그게 왜 쭈글쭈글해질까? 손이 불어서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무슨 과학이 있답니다. 저도 그냥 손이 물에 퉁퉁 부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해주러 오신 충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네, 야,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진짜 안주현입니다. 사소하고 중요한 문제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목욕탕에 오래 들어 있어도 손이 안 불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고 굳이 왜 뭐죠? 붓는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쭈글쭈글해지죠. 뭐 물속에 있으면 뭐 몸이 퉁퉁 붓는다. 그래서 쭈글쭈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름이 생기는 원리는 꼭 부어서가 아니라 반대의 경우에도 주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반대 경우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과일 같은 걸 말린다고 생각해 보면 예. 뭐 포도 같은 거 아니면 뭐 콩도 마찬가지 뭐 여러 가지 꽃감도 마찬가지고 말리면 마른 이후도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물이 들어가서 붓는 거랑은 이제 반대 기작으로 일어났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솔직히 다른 부위는 주름이 안 생기지 않나요? 그거는 그래요. 그렇죠. 그러네. 손가락 손만 끝만 그렇고 그러네. 이런 데는 주름이 안 생겨. 왜 그럴까? 만약에 물이 이제 들어가서 정말 붓는 거라면 온몸이 온몸이 쭈글쭈글해져야지. 쭈글쭈글해지거나 그거 온몸이 맞는 막 말이네. 부어 올라야 되는데 그거 맞는 말이네. 그렇죠? 그러게. 왜 우린 지금까지 속았을까? 와. 그래서 그러네요. 몸은 또 멀쩡한데 쭈글쭈글해지는 부위를 생각해 보면 손하고 발. 손가락하고 발가락 이쪽이 특히나 유난히 발가락도 쭈글쭈글해지죠? 쭈글쭈글해집니까? 발도 쭈글쭈글해져. 아, 그래? 발가락 네, 쭈글쭈글. 손발. 손발만 딱 그래. 나는 다리가 길어서 발끝을 잘 관찰하기 어려워요. 아. 그래서 짧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은데 네. 자주 봤나 봐. 발가락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야, 엄청난 주제네. 세상에. 엄청난 주제야. 오. 예. 네. 사실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것들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들을 쭉 보다가 좀 재미있는 걸 찾았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근데 이제 예. 돌에 관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돌이요? 돌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고 봤는데 예. 스페인에서 이런 돌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발견된 돌이요? 네, 좀 특이한 그냥 돌인데요? 점이 별로 없어 보이죠? 그냥 뭐 어딘가 뭐 계곡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돌덩어리인데 전혀 모르겠는데. 얘가 이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일단 발견된 지역이 그동안 스페인에서 네안데르탈인의 유적지가 몇 군데가 발굴이 됐었대요. 예. 그 근처에서 이제 새로운 은신처 같은 그러니까 예전에 네안데르탈인들이 여기서 살았겠구나라고 추정되는 장소를 하나 찾았고요. 동굴이죠. 그 동굴 안에서 뭔가 나올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이 돌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발견된 돌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닐 거잖아요. 한 23개 정도의 돌을 찾았다고 하는데 예. 다른 22개와는 다르게 얘만 튀는 것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왜 얘만 이렇게 튀는 것일까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뭐가 뒤입니까? 왼쪽이 발견된 거예요? 오른쪽이? 네, 왼쪽이 이제 발견된 현장에서 찍은 거고 오른쪽은 네. 이제 실험실에 가져와서 사진을 처리한 좀 깨끗하게 보이게 보정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이걸 보고 추정을 했을 때 가운데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빨간 점 같은 게 보이잖아요. 네? 네, 저 점은 그냥 봤을 때 자연적으로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았다면 저 붉은색 점이 어떻게 돌 한가운데에 찍혀 있을 수 있을까? 혹시 네안데르탈인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빨간색을 칠해 놓은 것은 아닐까? 저게 점을 찍은 건 아닐까? 네, 피 같은 거나? 그렇죠. 뭐 자연적으로 생긴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자연적으로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아니라면 혹시 네안데르탈인이 찍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거에 발견됐던 유적들 뭐 유물들 중에 이 네안데르탈인이 저런 점 같은 게 있었나 혹시? 네, 저런 점 같은 게
거의 없었고요. 만약에 발견된다면 이건 대박이다라는 감을 잡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실 네안데르탈인들이 저 시점에 살 때쯤에는 석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기술력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돌을 이제 주워다가 적절한 걸 이제 사이즈를 맞춰가지고 깨서 뭐 돌도끼, 뭐 돌칼, 그다음에 이제 뭐죠? 그 글개라고 부르나요? 예, 스크리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용했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저것도 혹시 뭔가 도구로서 활용된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추정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저게 발견된 지역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뭐 지도는 이런데 실제 보면 이렇게 아늑하게 좀 공간이 나오고 있고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그 지층이 발견이 됐는데 그 층별로 뭐 연대도 측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층에서 무엇이 주로 많이 발견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찬찬히 해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 돌은 혼자 유난히 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보이는 흔적과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H레벨에서 발견이 됐는데 같은 레벨에서 발견된 다른 돌하고도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일단 뭐의 차이가 있었냐면 첫 번째 크기입니다. 보통 네. 이제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손에 딱 잡힐 수 있는 크기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돌들을 보면 한 평균적으로 11cm 정도 되는 크기의 돌들이 많이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도구로 썼다는 얘기는 뭔가 다듬은 흔적도 있을 거고 예, 예. 그걸로 이것저것 사용을 했을 때니까 예. 뭔가 좀 홈도 나 있고 뭐 스크래치도 나 있고 뭐 이것저것 있었겠죠. 그런 흔적이 있는데 쟤는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크기도 너무 크고 23cm 정도의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크기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한 손에 들고 뭔가 도구를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했을 것 같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죠. 도구로 꼭 활용했을 거라는 생각은 어떻게 하고 이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 시대에 그러니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한 43,000년 전쯤이었는데 예. 그 무렵에 발굴된 다른 유물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석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대요. 예. 그래서 저걸 무스테리안이라고 해서 저 시기에 유난히 네안데르탈인들이 많이 이제 도구를 활용했다. 거기에 이름을 붙일 정도로 도구 활용에 굉장히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는 12cm 가량으로는 도구로 썼겠으나 네네네. 발견된 20cm 넘는 건 네. 그냥 안 쓴 거다. 그냥 네, 네. 그냥 수석이든가 네. 뭐 우리 집이랑은 표시든가 네. 뭐 그럴 수 있고 그러면 그쵸. 크지. 그게 왜 굳이 궁금해요? 뭔가를 왜 안 썼을까가 왜 궁금하냐. 왜 굳이 쓰지도 않을 거를 집에 갖다 놨을까? 아유 아. 망까기 재밌잖아요. 그 애들 노는 거지. 아. 돌이 얼마나 유용도가 이게 많은데. 유적지에서 나온 거니까 네, 이건 맞습니다. 집터인데 집안에서 나온 거죠. 집원에서 나온 건데 이 돌은 뭐 했었을까? 맞습니다. 아니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기 발- 평평할 발받침- 수도 있고. 발받침대로 쓸 그렇지 수도 돌베개로 뺄 수도 있고 용도야 얼마든지 다양하죠. 그죠 다양한 용도가 있을 수 그럼요.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대체 좀 더 뭐 했었을까? 가능성 있는 건 뭘까? 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용도가 되는 뭘까? 거예요. 아, 그래, 그리고 용도가 궁금한 뭐지? 게 어. 빨간 점은 대체 뭘까? 아하. 그거는 빨간 점은 그 당시에 찍힌 점은 맞아요? 그 당시에 찍힌 점은 맞는 걸로. 뭘까? 네. 아. 그리고 성분 분석도 해봤는데 황토를 가지고 찍었다고 합니다. 황토랑 황토? 네, 황토랑 약간의 점을 철분. 찍은 거다. 네, 그래서 봤을 때 저거는 그 돌 안에서 자연적으로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외부의 물질을 겉에 묻힌 거구나. 거다. 라는 것도 아니면 뭐 알아냈어요. 먹다가 흘린 걸 수도 있고 다양하지. 뭐 이게 그럼. 토끼고기를 먹다가 토끼고기 피가 흘린 걸 수도 내 있고. 생각에는 여기가 우리 동네 통장댁 그런 의미로 돌 하나 세워놓고 빨간 동그라미 2개가 찍혀 있으면 그보다 좀 높으신 분 댁. 뭐 다양한 해석이 알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연구의 결과는 뭡니까? 사실은 이들이 궁금했던 건 이제 네. 저 구석기 시대부터 혹시나 어떤 상징적인 것들로 즉 실용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실용적인 목적 없이도 뭔가를 모으기도 하고 그럴 수도 뭔가를 있죠. 다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예술 작품을 집에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현생 인류들은. 예. 근데 혹시나 고인류들도 그런 걸 했을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추측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이왕이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추론을 시작을 했고요. 이게 뭘까? 네,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요게 목욕탕에서 손가락 끝이 왜 자꾸 부를까? 아, 요거하고 관련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있는 거래. 이게 있다고?
진짜. 네, 그래서 결국 하다가 각질 제거용으로 썼다 뭐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연결된다고. 어떻게 연결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주 짐작이 안 가지고. 야. 그래서 돌을 왜 가져와서 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도 엄청 많이 찍고요. 뭐 3D 네. 모델링도 하고요. 그러면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뭘 알아내냐면 저기 이제 자세히 보면 홈이 좀 파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난히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좀 인위적으로 생긴 것은 아닌지 혹은 뭔가 홈이 다른 거와는 차이는 있진 않은지 이런 걸 면밀하게 살피다가 예. 특징적인 홈들을 찾아내요. 그게 바로 여기 약간 어둡게 표현되어 있는 요거랑 요거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네, 별거 그죠?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요 부위를 보면 이제 빨간 거의 성분도 알아내야 되고 네.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성분 분석을 또 시행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이미지 처리도 하고요. 그런 분석 끝에 두 가지를 알아내게 돼요. 하나는 저 유난히 파여서 강조되어 있는 홈이 세 개가 있는데 예. A와 B와 D거든요. 어허. 그리고 빨간 점이 찍힌 위치는 C입니다. 예. A와 C 사이의 길이와 B와 C 사이의 거리가 거의 같다는 같네요. 거죠. 예. 그 다음에 A와 D의 거리와 B와 D의 거리가 거의 같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뭘 주장하게 이건 아닌 되냐면 것 같아요. 200만 년 전에 살던 늑대도 네. 요 눈과 코사 요 길이와 요 눈과 요 코사 거리는 같고요. 요 눈과 요 입까지의 거리도 같습니다. 그쵸, 그건 그래, 생물이니까요. 이거 뭐 대단한 거 근데 이거는 아니지 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뭔가 마모가 된 돌이라면 예. 이렇게 일정한 위치에 홈이 생기긴 가능성이 어렵지 않을까? 자연적이지 그렇지. 않고. 그렇지. 네. 아, 그럴 수는 있겠다. 그리고 그러네. 이게 모든 것과는 조화롭지 않게 딱 튀게 그 동굴 안에 있었고 아. 게다가 그 돌 위에 있는 흔적을 보니까 이거 뭔가 누가 일부러 단서를 갖다 놓은 것처럼 딱딱딱 그 자리에 찍혀 있는 그러네. 거죠. 수학처럼. 그러네, 맞습니다. 그러네. 범인의 얼굴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그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어허. 그래서 심지어 가운데 있는 빨간 점을 이미지 처리를 해보고 네. 그다음에 스페인 경찰청의 법의학팀이 있대요. 예. 거기에 이제 이미지 분석을 야. 요청해 보니까 일커지네, 일커져. 결국 무엇이 발견되냐면 지문이 발견됩니다. 지문, 손을 이렇게 한 거네. 네. 그럼.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네안데르탈인의 지문을 발견한 게 된 거예요. 지장을 찍은 거예요? 그럼 지장? 맞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뭔가 이렇게 해서 묻혀가지고 가운데다 지장을 찍은 찍었어? 거죠. 근데 하필이면 아무데나 찍은 것도 아니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A와 B와 C의 가운데. 중간쯤 되는 네. 아. 마치 어떤 느낌으로 찍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 혹시 눈, 코, 입의 느낌으로 배열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A와 B는 동일한 돌이죠 지금. 네네네 동일한 같은 돌이에요. 돌에 이거 좀 더 동일한 깔끔하게 근데 네, 돌이 처리를 하나가 해서- 발견된 건데. 네. 이게 눈, 코, 입이라고 뭐 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강에 가면요 저런 돌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네. 이 동굴이 발견된 거는 강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가에서 주워다가 그쵸? 동굴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멀리 나가서 뭔가를 활동을 하면서 돌을 발견을 했고 그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거를 뭐 실용적으로 쓸 것도 아닌데 굳이 얘를 발견하고 뭐야 눈 입같이 생겼네 여기 코 한번 찍어볼까 찍어가지고 그렇지. 곱게 집으로 갖고 온 거죠. 바로 그거죠. 네. 이런 행위가 응. 기존에는 현생 인류들만 하는 행위인 줄 알았던 거죠. 예. 근데 아. 진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네안데르탈인.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습성인 거냐. 아. 네안데르탈인들마저도 이런 걸 보고서 그런 걸 할 강가에서 수 있는 신기하게 생긴 돌멩이를 보면 네. 갖고 오냐. 굉장히 의도적인 행위로 이것을 집에 갖고 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로 집에 모셔놓는 마치 오늘날의 예술품이나 아니면 뭐 종교적 상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돌을 활용했구나라는 것을 사실 이 논문이 되게 두꺼워요. 페이지도 많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걸 파헤쳐가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사실 등장한 재미있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뭐 알겠어요. 근데, 그쵸? 근데 이거하고 손가락 주름하고 대체 무슨 그것도 그렇고 우리 집에 강아지 있거든요. 예? 걔도 다니다가 어. 재밌고 신기한 거 있으면 물어다가 방에다- 지 집에 안에다 쌓아놔요. 네네네.
걔도 해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걔도 하고 얘도 했겠지라는 것과 진짜로 이렇게 했구나라고 증거를 찾아서 과학적으로 그렇지. 발표하는 건 좀 다른 의미가 있죠. 네안데르탈인의 장난감이었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그럴 연구는 수는 있지. 이런 연구는 그냥 개인 돈으로 했던 거였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 우리의 지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어딘가 지문을 남기면 그게 꽤 오래 보존이 되고 그걸 네.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지문을 확대해 보면 그 안에 이제 땀샘이나 피지선들이 있기 물이 때문에 있으니까. 아까 이제 네. 그 지문하고 관련 지금 그쵸. 연결되는 거구나. 그래. 저렇게 거기서 찍히는 건 지문밖에 없어. 분비되는 무언가들이 내가 이 뭐 황토를 찍었든 뭘 찍었든지 간에 그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돌 표면에 남아 있을 정도로 예. 그렇죠 유지가 됐구나 지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사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이제 사물을 보고 사람의 얼굴이나 그러니까 즉 사람이나 동물의 얼굴 형태를 상상하게 되는데 예. 이거는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복사기 그 용지를 가려고 이렇게 열면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예. 저 열 때마다 항상 이걸 보고 사람 눈 같다고 같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반갑거든요. 네,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이제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들이 과거의 네안데르탈인의 시절에도 즉 구석기 시절에도 존재했었구나 이런 거를 확인한 논문이고 예. 이게 사실 이제 고고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최근에 발견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리고 가장 그래요? 오래된 지문의 흔적 화석은 아니지만 가장 지문의 오래된 흔적. 고인류의 화석으로 그렇죠. 아. 고인류의 지문으로 그렇죠 인정을 받게 된 최근의 논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무슨 점토나 빨간 흙 같은 걸로 찍었는데 저렇게 오래오래 남아 있을 수 있어요? 대단하다. 저대로 이제 메모리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강에서 채집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먹고 뭘 예, 잡아먹고 그러면서 그 이제 강 밑에 쌓여 있는 붉은색 황토가 있었을 텐데 그걸로 이제 찍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뭔가를 흔적을 남기고 할 거를 그래서 이제 마치 이런 강에 나가서 모습으로 물고기 잡고 가져왔고. 딱 보니까 우리 순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 갖고 와서 순이 선물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빠가 딱 찍은 거지 뭐 순이 뭐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완전 있죠. 사람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런 거지. 그렇지. 야 오빠가 좋은 거 갖다 이러봐. 똑같이 생겼지. 그런 거지. 세상에.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 그렇죠? 네. 그래서 손으로 꼬치꼬치꼬치꼬치. 아유 이쁘게 내가 또 네. 이런 거 했겠지.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만난 적도 없고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는 한데 아무튼 고인류의 흔적을 이렇게 찾아가는 일들도 하고 있고 고인류도 반려도를 키웠다. 아 그럼요. 네. 우리가 무심코 찍은 지문이 또 한 4만 년 그러네요, 후에 그러네요. 누군가 발견해서 왜 여기다 이런 걸 남겼을까 이런 걸 이제 분석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의미 나서 있는 이제 연구였어요. 최근에 연달아서 발표된 것들은 이제 주름에 관한 연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주름이요. 물 속에 이제 손발을 오래 담그다 보면 이제 쭈글쭈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과거에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부어 있다라는 표현했듯이 물 속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물이 그죠? 몸속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부어 올라서 이제 네. 쭈글쭈글해지는 거다. 이렇게 오랫동안 알아왔었대요. 예. 이제 1930년대에 음. 어떤 의사가 뭘 발견했냐면 어떤 신경계,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은 아무리 물속에 손을 넣고 있어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에? 정말요? 네, 신경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네 맞습니다. 그럼 신경계 이상이란 문제. 예를 신경계 들면 중에서도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학창시절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배우거든요. 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제 대뇌부터 해서 척수로 이어지는 중추신경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뻗어나가는 여러 가지 또 작은 신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그 대뇌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즉각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땀이 나고 뭐 꼬르륵 소리 나고 뭐 맞습니다. 그런 거. 뭐 긴장하면 땀이 난다거나 뭐 체온이 올라가면 뭐 어떻게 뭐 혈관이 어떻게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신경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은 물 속에 아무리 오랫동안 손을 넣어도 주름이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거 물이 들어가서 붓는 게 아닌가 보다. 즉 삼투현상에 의해서 뭐 불어나서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다. 요걸 이제 알아낸 거죠. 물에 들어간 환경에 따른 몸의 변화, 몸이 뭔가 능동적으로 변화한 거다. 맞습니다. 능동이라는 단어 여기서 중요하게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환경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내 몸이 능동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즉 신경계가 관여하는 반응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네. 오, 신기하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신호 자체는 이제 땀샘도 있고 우리 이제 손가락에 구멍이 뚫려 있을 테니 네. 그 구멍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올 거고요. 물이 들어오면 이제 표면에서는 뭔가 지금 체액의 농도가 뭔가 묽어졌다라는 게 신호가 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혈관이 반응을 해서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위 네. 말해서 오그라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가 그림을 보여드려야겠군요. 네. 피부 그림을 제가 뒤쪽에는 여기 있다. 신경 때문이다. 네. 신경 이게 손을 우리가- 일부러 쭈글쭈글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부터 보면 우리의 이제 혈관이나 신경은 사실 피부랑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띄고 있는데, 안에서 이런 혈관들이 보통의 굵기로 있지 않고 평소보다 쪼그라들어 버리면 여기랑 연결된 것들이 당겨지겠죠. 그러네요. 당겨지는 부위들은 거기에 이제 고립할 당겨지고. 거고, 당겨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원리로 인해서 이 전체적으로는 주름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혈관은 왜 수축된다고 하셨죠? 혈관이 수축되는 이유는 이제 자율신경계가 반응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물을 보고 네, 내 몸이 일부를 땡기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몸이 주름을 만드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어쨌든 물에 들어가게 되면 물이라는 게 땅구멍을 통해서 일단 피부 조직 안으로 유입은 되잖아요. 예. 그 유입이 되는 게 신호가 돼서 어느 정도 이상 유입이 되게 되면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혈관을 그럼 따뜻한 물에 넣으면 혈관을 이완시키겠네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온도에 대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의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들은 이제 우리 몸에 열이 많아서 이거 방출해야 되면 확장이 되고, 확장이 돼야지만 열이 많이 발산이 되겠죠. 표면적이 넓어져서. 예,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물에 넣으면 혈관이 이완돼서 열을 일이 좀 안 뽑아줘야 벌어지고. 되는 게 아닌가? 네, 아니 그러면은 그 논리라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으면 쭈글쭈글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뜨거운 그쵸. 물에도 해도 쭈글쭈글해져.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면 뭐 찬물에 더 잘 반응한다면 매우 찬물에 넣으면 10초 만에 쭈글쭈글해져야지. 사실은 꽤 오래 넣어야 쭈글쭈글해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에 관해서도 실험을 하게 되고요. 시간에 관해서도 이제 그렇게까지. 실험을 하게 되죠. 예. 일단 첫 알겠습니다. 번째로 보여드릴 실험은 실험을 했대잖아. 네. 2003년도의 실험인데, 예. 이게 손가락 안에도 혈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손가락 혈관은 팔로 이제 이어지겠죠. 어깨까지 예, 이렇게 예. 이어질 텐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 끝 쪽에 있는 혈관이랑 그다음 좀 위에 있는 혈관이랑 비교를 한 거예요. 물에 담갔을 때 네. 이게 손가락 끝에 혈관에만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아. 타고 그 위에까지 영향을 주는가. 예. 비교해봤더니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가락 끝에 있는 혈관일수록 물에 넣었을 때 수축이 되는구나, 수축이 더 빨리 일어나는구나. 그 말은 이런 걸 우리 반응하게 몸이 되죠. 물 속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끝에만 작용한다. 맞습니다. 손가락 끝이 먼저 반응해서 거기서 미리 차단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물이 유입돼서 내 몸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게. 물이 들어오지 마라. 네, 그만 들어오고 여기서 이미 물을 안 이렇게 말이 딴 데도 다 어차피 물이 들어올 텐데. 물이 그래서 담궈져 있으면. 왜 손가락 끝이면 사실은 물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것만으로 잘 설명이 안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2025년까지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난제예요. 난제. 과학계의 난제구나. 저거 좀 20년 동안 연구하고 있는데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지난주입니다. 예. 뭔가 단서를 발견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하나씩 이제 거기서 타고 올라가는데 모든 네. 걸 넣지는 못했고요. 이제 와.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뭐 이걸 20년째 한다고. 네. 상상이 되시죠? 물에다가 손을 담그면 이제 혈관이 수축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으로 그려낸 연구라서 이제 여기 밑에 혈관이 연결된 주변 이제 그 피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당겨지면서 예.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제 위에 변화가 일어나서 쭈글쭈글해지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주름이 생기지 않는데, 그런 거 대표적인 것들로 정중신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중앙에 지나가는 신경이고요. 아무튼 그거는 그렇고. 그런 신경에 문제가 발생한 분은 네, 물을 쭈글쭈글 안 해주고. 아무리 많이 넣어도 안 안 쭈글쭈글해지더라. 해주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기하다. 뭘 하냐면 신경계 이상 검사를 할 때
그 방법을 쓴다고 해요. 물을 넣어놓고 쭈글쭈글해지는 게 아닌지. 네네네. 아. 되게 빠르고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심지어 몸에 뭔가 침습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눈 것도 이렇게 하면 눈 이게 동공이 움직이는지 보듯이. 네.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야 그건 진짜 뭔가 신경과 연결돼 있는 인과관계가 있겠네. 최근에는 뭐 뒤에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긴 했는데 알츠하이머 환자 관련해서 알츠하이머가 이제 발생을 했을 때 뭐 사람마다 양상은 다르지만 몸의 양쪽의 신경이 다르게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대요. 네. 한쪽이 더 유난히 더 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한쪽이 더 느리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물을 넣는데 한 손은 쭈글해지는데 한 손은 쭈글 안 해지고. 네, 그런 것도 비교하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즉 신경계 관련된 질환에 관련된 검사를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 검사를 야, 어떻게 하는 식으로 발견했을까? 응용을 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계에 이상 있는 분은 주름이 안 생긴다. 물주름이. 그거를 발견 못했으면 그냥 물에 불어서 그런 걸로 끝냅시다. 그랬을 것 그랬을 같은데. 거예요. 그럴 그랬을 수도 거죠. 있어요. 어. 1935년에 그게 발견됐다고 하니까 그 이전까지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신경계 이상 있는 분은 쭈글쭈글해지지 않으니 아는 걸 보니까. 이건 신경과 관련이 있는 결과물이다. 쭈글쭈글이는. 맞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이제만 한 것들이 이제 온도에 관해서 하는데 뭐 찬물에 넣으면 그러면은 수축이 빨리 일어나고 뜨거운 물에 넣으면 아니냐? 그것도 아닌 게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물에 넣으면 일단 수축은 일어나고요. 네. 그 다음에 물에 넣고 이제 우리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바로 쭈글쭈글해지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분에서 5분 정도 그 사이 정도 시간이 소요돼야 물론 개인 차이 있지만 그 정도 몇 분이 지나야지만 이제 수축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손을 빼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역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 돌아오고.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온도 일으키는 게 온도입니까? 아니면 원인이 아니 그냥 수분입니까? 물이에요. 수분입니다. 물이야, 물.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뭘 또 해봤냐면 아니 그거는 그냥 비닐 장갑 그 뭐 저 한진양행의 폴리글로브 같은 그런 거 있어요. 네네. 그거 딱 해놓고 딱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러면 물이 원인인지 온도가 원인인지 알 수 있죠. 뜨거운 공기를 쐬어준 연구가 있었어요. 네. 뜨거운 물에 넣는 거랑 같은 온도 40도씨 물에 넣고 아니면 40도씨 뜨거운 공기에 노출시키고 근데 공기에 노출시켰을 때는 안 아무 생기고. 변화가 없었고 물이 닿아야지만. 네, 물이 닿아야지만 물이네, 수축이 그럼. 일어났다. 물이네. 그리고 뭐 예상 가능하지만 뜨거운 공기가 닿았을 때는 혈관은 오히려 확장이 되더라. 아. 물이 닿아야만. 물이 왜? 무슨 뭐 물이 들어가면 쭈글쭈글해지면 더 유리한 게 있어요? 손 안에 신경이 물 닿은 거, 물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지? 근데 굉장히 아직까지도 안 풀린 지점이 그건데요. 왜일까? 왜 쭈글해지냐? 왜 주름이 생겨서 뭐가 좋길래 왜 주름이 생겼냐? 혹은 좋거나 나쁘거나 관계없이 그냥 일어난 것뿐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온몸에 그럼 주름이 생겨야지 같은 이유라면 신경들은 많을 텐데 네. 왜 손가락 끝에서만 그런 일이 끝에, 벌어질까요? 발가락 끝에만 그러냐? 그러니까 손가락 끝에 발가락 끝에만 생기니까 어. 거기에만 생겨서 얻었던 이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될 수 있죠. 진화적으로 봤을 때 다른 동물들은 주름이 안 생기는데 사람하고 일부 영장류 정도만 주름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신기하구나. 물에 들어갔을 때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져. 근데 사람하고 영장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손발 부위를 뭔가를 잡거나 네. 짚는 데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혹시나 뭔가를 잡는 데 있어서 주름진 구조가 뭔가 유리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속은 더 미끄러우니까 맞습니다. 물속에서 뭔가 잡을 때 손 쭈글쭈글하면 마치 장갑 낀 것처럼 좀 더 잘 잡을 수 있도록 진화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다음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짜잔. 네. 마치 오. 시도한 듯이. 예. 자, 그 다음에 나온 보여드릴 연구는 이건데요. 2010년대로 넘어옵니다. 예. 자, 사람의 왼쪽에 보이는 게 사람의 이제 주름진 손이고 오른쪽에 이제 영장류의 손이죠. 얘네도 마찬가지로 원숭이도 똑같이 그래요? 네, 물속에 넣으면 손이 쭈글쭈글해진다고 합니다. 이 연구자들은 무슨 가설을 세웠냐면 혹시 이런 원리가 아닐까? 타이어 쭈글쭈글하면 뭘 잘 잡듯이. 왼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 건조한 노면에서 접지력이 좋아서 뭐 좋다고 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물이 있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젖은 도면에서 배수로 역할을 하는 저 홈들이 파여 있기 때문에 마찰을 높여준다. 뭐 이런 식의 네.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은 이 원리로 혹시 사람도 그렇고 영장류도 그렇고 예전에 물속에 있는 뭔가를 뭐 잡아야 하는 일들이 뭐 물고기를 잡았거나 아니 물속에 떨어진 뭐 과일
바위를 잡거나 아무튼 뭔가를 잡는 데 있어서 유리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한 게 된 거죠. 그럴 거면 물에 넣자마자 생겼어야죠. 근데 약간 그런 컨셉이네. 15분 후에나 생기는 그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이게 생기면 예를 들면 인어공주 그렇지 인어공주가 물 속에 들어가면 그게 생기고 지느러미가 생기고 밖에 나오면 발이 생기고. 근데 반면에 들어가자마자 잘 성공한 애들은 굳이 주름이 안 생겨도 잘 하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주름이 생길 때까지 못 잡는 애들은 주름이 있어야지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아무리 동료 연구자라도 도와줄 때가 있고 안 도와줄 때가 있지. 근데 이제 모든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고 보는 예. 편이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해봤냐면 만약에 이 주름이 배수로의 역할을 하려면 예.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 튀어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의 구조가 즉 흘러내리기 쉽게 배수에 편하게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방향이. 예.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계곡이나 산 같은 데 지형을 보면 위에서부터 물이 이제 흘러내리는데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구조가 있지만 물이 오히려 모여드는 구조가 있을 수도 있죠. 예. 네. 그런 이제 능선 구조를 이 사람들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대단하다. 야 진짜 놀랍다 정말. 인생을 바칠 기세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와. 쭈글쭈글해진 손 사진을 모으고요. 예. 그 이미지에 그 주름진 능선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걸 이렇게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해서 과연 자신들의 가설이 이 사례들로 입증이 되는가를 이제 테스트 해본 거죠. 이게 진짜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만든 주름인가? 맞습니다. 정말 배수가 잘 되는가? 주름진 손에선 배수가 잘 되고 심지어 이 주름이라는 게 배수가 잘 되게 구조적으로 형태가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랬더니 뭐 예상 가능한 결론이지만 배수가 잘 되더라. 진짜 그 기능에 맞는 모양이더라. 네. 우리가 예측한 대로 우리의 주름은 그렇게 역할을 해왔어. 그러니까 젖은 환경에서 젖은 물체를 잡거나 할 때 영장류와 사람은 유리하게 진화가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한 번 더 전 뒷받침해 줄 수 받아들이기 있는. 어렵습니다. 저게 모든 주름은 저렇게 생겼고 주름이 있으면 배수가 잘 되죠. 잘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네. 주름이 바깥쪽으로 향해 있어야 이 주름이 생긴 구조를 잘 보면 뒤에 좀 더 확대된 그림이 있긴 한데 바깥쪽으로 잘 빠져나가야지 그때그때 보이지 배수가 않고 되지. 바로바로 빠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같은 주름이라 할지라도 물론 너무 미세한 차이라서 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안쪽으로 모여드는 구조라면 오히려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가운데 쪽으로 물이 모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손에 닿는 접지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야, 그 말은 옛날에 그러면 인간이 물 속에 만약에 살았다면 물 속에서 오래오래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런데 그러려면 처음에는 잘 잡히다가 어, 나중에는 안 잡혀. 이게 잘안 그래서 주름이 필요해. 아니면 원래 주름이 있었는데 다른 부위는 필요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주름이 원래 있었는데 퇴화된 걸 수도 있지. 그쵸, 그럴 수도 있죠. 가설이. 근데 그렇게까지 진화해야 되면 평소에도 그냥 그 주름이 있어야지 물에 넣을 때만 그것도 생각해 이상하지 보세요. 맞아요.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좋으면 항상 있어야지. 네. 왜 20분 있어야 너 생기는 거냐고 왜? 물에 있어야만 생기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손가락이 하는 역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손끝에서 아까 지문 사이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땀 배출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지선도 분비가 돼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만질 때 예민하게 촉각이 반응해야 되고 이런 우리 손은 단순히 잡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로봇에서 손가락 배우셨던데 그쵸? 그러니까 뭔가 예민한 감각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근데 항상 주름이 져 있다면 그 예민하지가 느낌은 않아. 둔해질 수밖에 없겠죠. 물속에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네. 자, 그럼 발가락에 왜 생기는지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는 발도 손처럼 활용했으니까요. 아니면 발도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미끄럽지 않게. 아니 발도 주름이 있으면 물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게. 맞죠. 아니 이것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사실 영장류 보면 영장류는 손이랑 발을 같이 우리는 손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어쨌든 손이랑 발을 같이 뭐 나무를 탄다거나 할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젖은 나무를 탄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발로 뭔가 접지를 할 때에는 거기도 충분히 그런 있는 것들이 게 필요한 거죠. 접지력이 좋아진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전에 연구가 가능성을 열었고 이걸 네. 뒷받침하는 연구가 그 뒤로 나오는 게 그 뒤로 또 2013년 나와요? 연구입니다. 뒷받침한다고? 네. 이제는 들어보겠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사람을 20명 정도 모아요.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마른 손으로 음. 오른손으로 이제 공을 하나 집어요. 구슬 네. 같은 걸 집고 그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제 상자가 있고 가운데 이제 그 막이 있는데 칸막이가 있는데 칸막이 가운데 구슬 크기만큼 구멍이 뚫려 있어요. 예. 그럼 저는 오른손으로 구슬을 집어서 이 구멍으로 집어넣고 왼손으로 이걸 잡아서 이쪽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잡아서 음. 전달하고 넣고 이거를 마른 손으로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젖은 손으로도 하게 쭈구리 하는 손으로도 쭈구리 하고. 손? 아니면 젖은 손? 쭈구리 손. 쭈구리 손. 쭈구리 손. 네. 쭈구리 손으로 하게 해서 걸리는 시간을 비교를 합니다. 네. 아, 그랬더니- 얼마나 효용이 있느냐. 그랬더니 어땠을까요? 쭈구리 손이 이겼다. 그쵸, 주름진 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빨리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는 거죠. 네. 아니 그거는 근데 너무 사람 차이가 진짜 웃긴다 정말. 많이 나지 않을까? 근데 정확히 이프로님처럼 생각을 한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하죠. 왜 결론을 모르고 가 왜 꼭 재현 실험을 해요. 2014년에 바로 연달아서 예. 다른 연구자들이 이번엔 우리는 40명 모을 거야. 그래서 40명을 모아가지고 예. 비슷한 실험을 해요. 그리고 발표를 해요. 뭐야 유의미한 결과가 없어. 앞에 연구 너네는 이렇게 하면 더 좋다고 했지만 우리가 해봤을 땐 별 차이가 없었어.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그렇게 이제 반박하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야, 참 과학계 그냥 물에 불어서 생긴 일을 이렇게까지 확대할 일인가? 그래서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네. 그래서 요 두 개의 어떤 논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2021년에 네. 예. 2021년에 다른 사람들은 뭘 하냐면 이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중에 얘네는 단순히 들어서 옮기는 것만 했잖아요. 예. 혹시 이런 이동을 빠르게 하는 즉 뭐 효율을 높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식으로 뭔가 장점을 갖는 게 다른 아닐까라고 기능이 해서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응력 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장치를 만들고요. 여기 원반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예. 엄지랑 검지로 이걸 잡고 당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당기는 힘이 측정이 돼서 컴퓨터에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손으로 이거를 당길 때와 그다음에 젖은 손으로 주름진 손으로 당길 때의 그 응력을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악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잡아서 힘 주어서 당기는 힘. 예. 그랬더니 결과는 높더라. 주름진 손에서 더 높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13년 연구와 14년 연구와 자기네 연구와의 차이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예. 각각이 뭔가 측정하고자 했던 변인이 달랐던 것 같다. 첫 번째 실험했던 연구자들의 연구가 틀렸던 것도 아니고 뭐 두 번째 실험했던 연구자들의 연구가 틀렸던 거 아니고 각자의 속성을 연구했는데 결국은 주름진 손은 마찰을 높여서 뭔가 일을 빠르게 해주는 건 맞지만 섬세하게 재주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떨어지더라. 주름진 손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집어서 옮기는 2013년 연구는 그래서 주름진 손이 빠르게 나왔지만 예. 2014년 연구에는 좀 더 정교한 작업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정교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2014년 연구에서는 얘네가 좀 더 유의미하게 나오지 못했다. 효과가 없는 디자인이 것처럼 잘못됐다. 보였다. 네, 서로 다른 것을 보았다. 야. 그리고 자기네들은 지금 이게 그립 효율을 봤다. 그 얘기는 좀 더 주름진 손은 마른 손일 때보다 적은 힘만으로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걸 확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근데 저런 걸 하려면 네. 진짜 이거 한국에서는 진짜 못할 연구 맞다. 채팅창에 진짜 근데 저걸 이거는 진짜 요청하려면 못할 거야 한국에서. 물 속에서 했어야죠. 물에 들어가서 불린 손이 네. 물 밖에서 보니까 잘 집어지더라. 보다. 라면 그러기 위해서 불렀다면 물 속에서 얘가 왜 불어? 그럼 너 좀 이따 나가서 일할 거니까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 속에서 또 아마 조금 더 잘 집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물 속에서 실험을 했어야. 아니 근데 연구비는 떨어지고. 그것도 맞는 말이고 만약에 그런 목표라면 인간이 꽤 물속에서 뭔가를 오랫동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진화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꽤 오랫동안 물속에서 뭔가를 해왔던 동물이었다. 네. 그렇지. 오래 머무르니까 그때부터는 뭐가 나왔고 나오니까 없어진 건지 들어가서 생긴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물속에서 있었던 동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걸 또 보여주기도 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약간 좀 웃으실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아직 이 연구와
지금 말씀드릴 것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어디까지나 연구자들은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가설을 세우잖아요. 예. 계속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 주름진 손이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진화적으로 왜 우리한테만 이게 남아있어야 했을까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새 밀고 있는 연구팀은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뇌의 크기가 큰 편이지 않냐. 영장류나 사람을 보면. 예.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큰 뇌를 가지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뇌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성분이 하나 있는데 한동안 광고에서도 많이 나왔던 DHA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예. 옛날에 뭐 푸른 생선에 많다. 네, 참치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게 이제 뇌 신경 세포를 만들거나 뇌를 발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 한동안 이제 뭐 광고에 쓸 정도로 막 이렇게 널리 알려졌었는데 그게 어디 많이 들어있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고기들, 수생생물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 영장류들이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물가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이 혹시 이런 것도 연관되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가에서 살면서 고기를 잡아먹다 보니 머리가 좋아졌다. 물가에서 잡아먹고 살다 보니 그쵸 뇌가 발달할 수 있었고 어. 그리고 더 잘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 손에 주름이 잘 생길수록 살아남기 유리했어서 그 형질이 계속 진화적으로 남아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맞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유력한 가설로 얘기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또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그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게 된 그것들을 볼 때 과거에 그럼 직립보행하기 전에 인류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를 얘기하는 가설 중에 사바나 가설이라고 원래 이제 원숭이나 이런 유인원들처럼 나무 위에서 주로 생활을 했었는데 지구에 뭐 기후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서 그런 이제 밀림이나 초원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땅 위로 내려와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시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립보행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부정하는 가설로 이게 뒷받침되는 거죠. 인류는 나무 위에서 살았던 게 아니라 영장류 물에서 인류는 살았어요, 물에서. 물가에서 살았고 아. 물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채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그 우리 몸에도 흔적이 남아 있고 거다? 뇌도 이렇게 발달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진화라면 그런데 예전에는 발가락도 손처럼 자유롭게 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를 네, 네, 집을 네. 때라든가. 맞습니다. 아주 예전엔 원숭이들을 보면 실제로 그런 녀석들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물에서 뭐 직접 잡는 것도 물론 유리했겠지만 계속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환경들에 노출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면 나무들 같은데 많이 있는 곳들은 항상 습한 환경이잖아요. 그 습한 환경에서도 뭔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네. 여쭈려고 하는 건 손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많이 쏘고 잡아야 되는데 네. 우리는 발은 이제 뭔가를 잡는 일은 안 하도록 퇴화됐잖아요. 저 잡지는 못하죠. 그럼 얘도 퇴화됐어야지. 얘는 왜 계속 남아 있을까요? 그게 진화의 결과라면 일단 퇴화도 제가 해야지. 네네. 진화만 할 게 아니라. 발가락 주름. 그러니까 발가락 주름은 안 생기거나 덜 생겨야 아 이게 진화와 퇴화의 결과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발가락도 그런다는 건 그냥 말단 신경이 물에 불었어.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쩌면 사실 우리가 뭐 진화의 뭐 완성체도 당연히 아니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되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당연히 맨발로 야생에서 살았을 거잖아요. 예. 그럼 말씀하신 대로 발로도 뭔가 버텨야 되고 하는 게 많았을 텐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손은 언제나 물에 노출되어 있죠. 뭐 손도 자주 씻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고 근데 발은 사실 우리가 또 이제 많이 보호하면서 현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은 점점 주름이 생기지 않는 쪽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어디까지나 뭐 추측일 뿐이지만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얘기는 계속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심오하네 나름.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 다음으로 보여줄 연구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구 우리 있어요? 주름이 계속 생기는데 우리가 그냥 맨날 주름 생겼네 없어졌네라고 하지만 혹시 매번 같은 패턴으로 생길까? 아 이건 생각도 못 해본 거다. 근데 사실 디테일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혈관 디테일하다. 때문에 생기는 거면 그렇습니다. 혈관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관 때문이면 주름도 항상 똑같은 패턴으로 생겨야지.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럴 설마?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것 같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잠깐만 봐봐. 하지만 보면은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찍고 그렇다고. 연구자의 손이죠. 그래서 물에 이제 넣어서 한번 해보고 이제 24시간 후에도 해봤는데 같은 실험 반복해봤더니 주름이 거의 비슷하게 생기는 것처럼 일단 보이더라. 근데 이제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봐야 되니까 요걸 이미지를 따가지고 서로 겹쳐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서로 겹치더라. 즉 아니야. 같더라. 정말 진짜 아니 같더라. 오늘도 해보고 내일도 해보고 일주일 후에도 해본 거를 비교해야지. 그렇죠. 이건 이제 일단 조금 전에 한 거를 24시간 후에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똑같지. 저걸 연구라고 했어요. 저걸.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제 이건 1단계. 1단계. 1단계를 뭐하러 해? 저 당연하지. 1단계.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왠지 힌트를 잡아서 일단 이렇게 선을 따서 일일이 번호를 붙였고요. 왜냐면 똑같이 생기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할 때마다 이렇게 정성이다. 각을 쟀다고 합니다. 그 주름이 각도, 생기면 각도. 그 홈 사이에 각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각도를 재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긴 거랑 그 다음에 24시간 후에 쟀던 거랑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값을 구해서 예. 그런 걸 꾸준히 반복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야. 그랬더니 그날 했을 때와 그다음에 하루 뒤에 했을 때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계속 나타나더라. 각도도 계속 유지가 되더라. 진짜 대단하다. 즉 우리의 주름은 어. 늘 거의 비슷하게 생기는구나. 즉 혈관 때문이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뒷받침해주는 이게 실험이죠. 그런 실험이었어요? 야, 네. 나 진짜 근데 내 듣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약간 존경스럽네. 진짜 대단하다. 그 집요함, 수십 년간 이어지는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가 보기에는 썬큰 코스트를 포기 못하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이거를 어찌 하다 보니 5년째 하게 됐는데 이거는 멈출 수가 없다. 진짜 집요하죠. 와, 그래서 이제 진짜 대단하다. 아까 처음에 네안데르탈인 돌 네,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일 웃겼어요. 네. 그 시절에도 결국은 물에서 생활을 했고 물에서 생활하면서 주워온 돌과 그때 찍은 황토와 그때 찍은 지문 이런 것들도 결국 과거 인류가 물가에서 살았었구나. 그리고 이런 흔적이 몸에도 남아 있구나. 이런 거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연구들인 것 진화로서 생긴 같습니다. 것이다. 야, 근데 그거는 어쨌든 오늘 배운 레슨은 그거네. 어쨌든 물에 그냥 단순히 무슨 삼투압이니 뭐니 그동안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물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맞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간 애를 뇌가 인지해서 짠 하고 바꾸는 거다. 네. 야, 그럼 이왕 바꿀 거면 뭐 물갈퀴가 좀 나오든지 뭐 그런 걸 해야지. 이거 뭐 바꾸면 무슨? 근데 물갈퀴가 우리 여기 흔적이 남아 있긴 해요. 손가락 사이사이에. 그래서 원래 태아 시기에는 여기 물갈퀴가 더 크게 있는데 네. 이게 밖으로 이제 출생하기 직전에 출생하기 전까지 10달을 지내면서 물갈퀴가 점점 사라져가지고 이 상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그런 게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물에 반응할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물에 있는 건 아니에요. 애매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 항상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서 예. 좋은 걸 항상 다 가지면 너무 좋죠. 어. 근데 그걸 유지하려면 내가 그만큼의 에너지와 자원을 또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예. 유지하려면 예. 희생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절충이 일어나서 결국은 가장 그 환경에 적절한 형태로 우리가 현재 모습을 갖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보통 합니다. 자 어디 가서 아는 척해야 되니까 복습해 봅시다. 네. 복습해 봅시다. 이게 신경계의 생기는 문제다. 이유는 자율신경계의 작용이다. 물에 넣으면 그걸 인지한 혈관이 수축해. 네, 맞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 땅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땅구멍을 물이 들어오긴 하고요.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해서 이제 자율신경계가 반응을 하면 이제 혈관이 일부 수축하는 혈관이 거죠. 수축하는 건 거지. 더운 물에서도 수축해요? 네, 더운 물에서도 수축하고 찬물에서도 수축하고. 뭐 신경이 혈관이 수축해? 네,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관이 주름이 수축해서 생긴다. 딸려 들어오는 거지. 일부 구간. 혈관이 수축하면서 수축할 때 신경도 같이 딸려서 수축하고 주변에 조직들을 같이 그럼 당기니까. 그 신경과 붙어있는 요 녀석이 같이 움직이면 네, 혈관과 신경이 있는 우리 모든 피부는 다 그런 반응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근데 않고. 왜 여기도 혈관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겠죠? 그럼 물에 닿으면 얘도 수축하겠지. 근데 거기는 안 그렇고 손가락, 발가락 끝만 그렇다. 그러니까 얼굴은 난 20분 동안 담궈본 적은 없어. 사실. 근데 수영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얼굴이 쭈글쭈글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까 그 지나간 실험 중에 뭐 있었냐면 그 손가락 끝에 있는 혈관하고 그다음에 좀 멀리 있는 혈관하고 수축되는 정도 비교한 게 있는데 예. 그래서 위에 있는 혈관에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손가락 나왔었습니다. 네, 발가락 끝에 있는 끝만. 네 끝에 있는 혈관들만 수축이 일어나더라. 그건 가는 혈관이라 그런가 굵기가 왜
물이나 온도에 반응해서 수축하는 건데 같은 혈관이 끝에서만 수축할까? 그러니까 그게 진화의 미스터리지. 아, 혈관의 이 두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끝단까지 가 있는 혈관이 약간 이렇게 쫙 당겨지는 이런 수축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게 랭스가 줄어드는? 얘도 줄어들고 걔도 당겨지겠죠. 아, 그래서 끝에서만 뭔가 변화가 느껴진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혈관 자체도 그냥 이제 통짜로 있는 관이 아니라 혈관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조각조각조각이 그러니까 이 모여 말은 있는 거거든요. 물에 닿았을 때 얘만 당기는 걸로 메커니즘이 돼 있는 거지. 얘만 손끝 발끝만 당기는 걸로 메커니즘이 돼 있다. 인간이. 그렇다면 오히려 음. 이런 끝, 이런 끝, 이런 엉덩이 끝 이런 데는 어떻게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게 만들었을까요? 연결되어 있는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자세히 뭐 설명드릴 만큼 뭐 잘 알진 못하지만 연결된 신경이 달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피부는 만들어질 때 보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특정 세포의 덩어리들이 특정 무늬를 이루면서 이제 집합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어른의 몸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그 그룹의 어떤 능선처럼 등고선처럼 지도에 있는 등고선처럼 몸에도 그 선이 이제 다 있어요. 그 선 상에서 봤을 때 이쪽 피부 세포들은 이렇게 손끝 세포들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평면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대한 기관인 거고 대신에 손끝에 있는 것들은 특수하게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부위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끝에는 감각이 발달이 있기 때문에 손끝에 뭔가 미세신경들이 특별한 감각이 있나 봐. 특별한 신경들이 네, 원래 미세신경들이 있어서. 굉장히 발달해 있을 수밖에 그게 없잖아요.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네, 손끝이 엄청 아프잖아요. 손끝에 바늘 찌르면. 네, 피도 많이 나죠. 근데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영장류랑 사람만 손에 지문이 있고 뭐 주름 지는 것 같지만 예외적으로 있는 게 코알라들도 주름이 진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코알라는 왜? 쟤네는 물에 막 이러지도 않는데. 근데 코알라 습성을 잘 보니까 걔네가 유칼립투스 잎을 먹잖아요. 예. 야생에서 그 잎을 찾아야 되는데 걔네가 촉감으로 구분을 한대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민하게 그 촉감으로 내가 먹을 잎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손끝에 신경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걔네도 주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손끝 신경이 예민한 거에 부작용일 수도 있겠네. 오히려. 신경을 손끝 보호하려고 신경이 그럴 수도 예민한 있어요. 거에 부작용. 요거 마지막 실험으로 태어날 때부터 시력을 잃은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있죠. 더 빨리 주름이 생기냐 안 생기냐. 그분들은 더 빨리 생기냐. 한 예를 들면 50세쯤 동일한. 그래서 그러면 그 물의 기능이 아니고 신경이 여기가 더 예민해져 있을 테니 더 빨리 생기거나 더 쭈글쭈글하게 생기거나. 근데 그게 하필 물에서만 그러잖아요. 기름은 안 그런다고? 물에서만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에 넣었을 때 쭈글쭈글해지죠. 어디 상자에 넣었을 때도 그렇죠. 근데 이런 연구를 사실 이제 의학적으로도 뭐 생물학적으로도 하지만 기계공학 쪽에서도 그러니까 로봇공학 쪽에서도 이런 감각이나 신경에 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손가락 끝에 대한. 로봇인데 네, 물에 네. 넣으면 애가 그거 쭈글쭈글해지고 로봇이 끝이 그래 더 잘 잡고 잘 잡으라고 쭈글쭈글해진다. 모르겠네. 물에 들어가면 얘는 한동안 이제 물에 있을 거니까 물에서.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진화론적으로 맞다면 그럴 것 같긴 생각보다 하여튼 인간은 물 속에서 많은 것들을 했다. 과거에 과거에. 과거에 했다. 물을 그렇게 가까이 하는 추론할 수는 있을 삶을 것 같습니다. 살았던 것 같다. 인간은 물놀이를 좋아했다. 물에서 잡아먹고 했다. 그런데 이런 건 연구는요 하고는 싶을 것 같아요. 궁금하긴 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허락이 되거나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나라의 사정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신경에 관한 연구라면 의학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질병들의 어떤 진단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들도 나와 있긴 하거든요. 신경 그러면 관련된 처음에 질병에. 연구 계획서를 쓰거나 연구 논문에 그게 있어야지. 왜 물에 그렇겠죠. 넣으면 쭈글쭈글해질까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논문을 쓴다는 건 오로지 나의 호기심인데 물론 인간이 호기심으로 인해서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감사합니다만 연구비를 탈 수 있겠느냐? 연구비를 도대체 이런 거는 누구한테 타냐? 예를 들면 독지가가 있어서 좋아 나는 뭐 어차피 돈 많이 벌었는데
과학자들의 그런 호기심 나는 존중해. 그럼 얼마든지 줄 수 있으나 이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라면 뭔가 이건 문제가 있다. 세금으로 지원 안 된 그냥 대학원에서 한 연구일 수도 있죠. 사실 연구비 많이 안 들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긴 뭐꼭 연구비를 받아야 되는 연구를 좀 내 인생 내 인생 내가 낭비한 도대체 2% 너는 뭐냐? 되게 금방 할 수 있는 연구. 그렇지. 그냥 내가 박사과정 하면서 내가 이 연구 그래 내가 10년 한다는데. 동안 이거 연구한다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그렇지. 네가 손을 빌려주기로 했어? 뭘 빌려주기로 했어? 이러다가 갑자기 뭐 대단한 발견할지 뭐 어떻게 알아? 나는 이게 궁금하다는데 너는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미지 처리 기술이나 아니면 그 사소한 측정 기술 같은 것만으로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연구라서 사실은 잘만 하면 학생들 예. 수준에서도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야, 재밌네. 예.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뭐 혹시 알아 뭐 대단한 걸 또 발견하게 될지. 그럼요. 생각지 못하게 생각지 다른 걸로 못하게 시작하다 연결될 할 수가 수는 있죠. 있겠는데. 그러나 수학이든 야. 과학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그것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하나 가설을 증명하고 야. 혹은 삭제하고 그래 네. 그 집념 추가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논리적인 그럼요. 체계를 만드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선 그어서 그 각도 재는 거 봐봐. 나 그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성. 그거는 어제 찍고 오늘 찍고 내일 찍어서 사진 비교해보면 다른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걸 재고 있어? 네. 야, 하여튼 진짜 과학의 디테일은 대단하다. 네. 중동고등학교 안주현 선생님.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